안녕하세요, 공놀이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으로 온 콘테 감독과 손흥민 선수 사이에 그동안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콘테 감독의 히스토리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콘테 감독은 2006년에 감독으로 데뷔했고 주로 이탈리아 리그 하위권 팀이나 2부 리그 감독을 맡으면서 경력을 쌓아갔는데요. 맡았던 팀을 2번이나 승격팀으로 끌어올려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콘테가 세계적인 감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유벤투스를 맡게 된 이유입니다. 타고난 리더십으로 선수 시절 유벤투스의 주장을 맡기도 했던 콘테는 팀을 장악하는 데 능력이 뛰어난 감독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유벤투스를 맡자마자 콘테가 기록한 성적은 놀랍습니다. 2011 시즌은 무패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2013 시즌은 승점 102점으로 최다 승점 우승팀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벤투스는 원래 강팀이었기 때문에 3시즌 연속 우승한 것을 두고 대단한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콘테가 오기 전 유벤투스의 리그 순위는 7위였습니다. 7위였던 팀을 1위로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콘테는 그 이후에도 시즌 10위에 그쳤던 첼시를 부임하자마자 우승팀으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콘테가 위기의 팀을 단시간 내에 바꿔놓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래서 이번 시즌 콘테가 토트넘에서 얻게 될 성적표에 기대를 갖고 있는 토트넘 팬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콘테 감독이 유벤투스를 이끌고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후 최다 승점 우승팀이라는 기록적인 시즌을 보냈던 2013 시즌 초반, 손흥민 선수는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유벤투스는 2011 시즌 레버쿠젠에서 영입한 아르투르 비달의 성공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레버쿠젠 유망주들에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탈리아 언론들은 유벤투스가 레버쿠젠의 손흥민, 곤잘로 카스트로, 로비 크루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카스트로와 크루제는 백업 멤버에 가까웠지만 손흥민 선수는 주전으로 뛰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손흥민 선수의 몸값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유벤투스로 다시 이적한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워낙 주목받는 유망주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빅클럽 스카우트는 손흥민 선수를 관찰하던 시기였고 어떤 팀으로든 이적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유벤투스가 보다 적극적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탈리아 리그 이적에 관심이 있었다면 콘테가 있던 유벤투스에서 뛸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13년 12월 이탈리아 매체 일 수시디아리오는 콘테 감독이 직접 밝힌 말이라고 하며 유벤투스가 새로운 공격 옵션 보강을 위해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영입에 나설 예정이다 라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콘테는 2014 시즌을 앞두고 갑자기 사임하게 됐는데요. 콘테가 사임한 이유는 3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해도 챔스에서 부진하다며 만족을 모르는 팬들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는 설과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수준급 윙포워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2014 시즌 콘테가 남았다면 손흥민 선수를 영입했을까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지 않습니다. 그 당시 손흥민 선수는 레버쿠젠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 명문 구단의 주전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콘테와 손흥민 선수는 서로 다른 무대로 옮기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레버쿠젠에서 2시즌을 소화한 후 2015년에 토트넘에 입단했고 콘테는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감독을 거쳐서 2016년 첼시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영국 무대, 그것도 런던 라이벌 클럽에서 서로 대결을 해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부진한 첫 시즌을 보낸 뒤 2016 시즌이 되자마자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본인의 실력을 입증했고 콘테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첼시의 선두 질주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콘테와 손흥민 선수는 11월에 첫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첼시는 리그 1위, 토트넘은 리그 5위였지만 승점차는 단 4점 차가 났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으면 선두 싸움에 본격적으로 가세할 수 있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부에 대한 예측은 첼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토트넘은 첼시 원정에서 26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11무 18패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거기에 첼시는 리그 선두를 질주하며 6연승, 그리고 그 6경기에서 실점조차 없었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첼시 수석 코치를 맡은 적이 있는 레이 윌킨스는 콘테의 탄탄한 3백을 깨기 위한 가장 최적의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윌킨스는 나는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빠른 발이 환상적인 선수다. 그가 첼시의 왼쪽 측면을 공략해 케이힐과 알론소 사이에 발생하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주로 왼쪽, 첼시의 오른쪽 측면에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알론소보다는 모제스와 부딪히는 장면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토트넘은 에릭센의 선취골로 첼시의 무실점 행진에는 흠집을 냈지만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오른쪽 윙백 모제스에게 막히며 큰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모제스는 결승골을 넣으며 첼시가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물론 실점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특별한 실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맞대결을 펼치는 상대의 득점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즌 최종 성적이 첼시가 우승, 토트넘이 준우승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의 경기 결과는 토트넘으로서는 꽤 아쉬운 결과입니다. 첼시는 이 경기 이후 계속 승승장구했는데요. 콘테 감독의 3백 전술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졌고 무승부조차 없이 승리만을 쌓아갔습니다. 첼시의 연승 기록은 리그에서 다시 토트넘을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토트넘과의 홈 경기를 치룬 뒤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를 치를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첼시는 무려 1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첼시의 14연승 재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도 홈에서는 7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콘테 감독도 연승 행진은 매 경기가 시험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토트넘전은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토트넘을 무척 경계했습니다. 결과는 토트넘의 2대0 승리. 지금은 존재감이 희미해졌지만 알리가 멀티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고 토트넘은 첼시의 최다 연승 기록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첼시의 수비를 허물 핵심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선발에 포함되지 못했고 2분 출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3백을 쓸 때는 데스크라인 중에 손흥민 선수를 자주 빼던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하며 중앙 수비수 숫자를 늘려 경기를 치렀습니다. 골 감각이 좋아도 전술의 희생양이 되었던 손흥민 선수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이처럼 손흥민 선수를 빼고 승리를 챙겼기 때문에 포체티노를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이후 토트넘은 7연승 행진을 달렸고 첼시가 패할 때마다 첼시와 토트넘의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2017년 4월 첼시는 승점 75점으로 1위, 토트넘은 승점 71점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6경기를 남겨두고 승점 4점 차까지 다시 좁혀졌습니다. 그렇게 리그 타이틀 경쟁이 심해질 무렵 첼시와 토트넘은 FA컵 4강전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여기서 포체티노 감독은 의외의 강수를 두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를 선발 제외했을 때 첼시전에서 승리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4월에 또 한 번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무서운 페이스를 선보였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포체티노가 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손흥민 선수를 윙백으로 선발 출전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모제스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는 실수를 하는 등 윙백 위치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했고 팀도 2대4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손흥민 선수는 윙백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를 윙백처럼 쓰진 않을 것 같은데요. 콘테 감독은 빅터 모제스처럼 공격력이 조금 아쉬운 윙어를 수비력을 보강해 윙백으로 변신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확실히 모제스는 콘테와 함께 했을 때 빛이 났던 선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트넘과의 경기, 특히 손흥민 선수와 만날 때 인생 경기에 가까운 활약을 하지만 않았어도 이 시즌 첼시와 토트넘의 맞대결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콘테 감독은 이 경기의 승리 이후 다시 한번 팀을 정비할 수 있었고 첼시는 승점을 잃지 않고 순항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에게 일격을 당한 토트넘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콘테 2년차 때도 첼시와 토트넘은 치열한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시즌 2라운드에서 만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에서 팔부상 이후 회복 중이던 손흥민 선수는 교체 출전에 만족해야 했고 팀은 1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2017 시즌 맨시티의 독주로 일찌감치 선두 싸움에서 멀어진 두 팀은 챔스 티켓 마지노선인 4위 싸움을 하며 32라운드에서 맞붙었는데요. 토트넘은 간판 공격수 케인마저 빠지게 된 상황이었고 27년간 승리가 없는 첼시 원정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었지만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내세웠고 알리가 또다시 멀티골을 기록한 데 힘입어 3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챔스 티켓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콘테는 첼시를 우승팀으로 올려놓은 다음 시즌 챔스 티켓을 따내지 못하는 기복을 보이며 첼시 사령탑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콘테는 2시즌 동안 첼시를 맡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그 2시즌 동안 첼시는 토트넘과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쳤습니다. 우승할 당시에도 승점 1위는 첼시였지만 최다 득점, 최소 실점팀은 토트넘이었을 정도로 토트넘은 막강한 전력이었고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리 체제로 바뀌면서 첼시전 원더골을 기록했지만 콘테 체제의 첼시를 상대로 골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존재에 대해 모를 리는 없습니다. 28년 만에 첼시전 원정 승리에 기여했고 당시 토트넘 공격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첼시 감독에서 물러난 콘테 감독은 그 후 인터밀란 감독으로 복귀했는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밸런스 게임을 하다가 손흥민과 나카다 중에 어떤 선수가 더 훌륭한 선수인지 골라달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선수 시절 나카다와 같은 이탈리아 리그에서 같이 뛰었기 때문에 나카다의 플레이를 직접 봤었고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첼시 감독 시절에 플레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할지 흥미로웠는데요. 콘테는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선수이지만 난 손흥민이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에 대해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 시즌 중반 콘테 감독이 누누 감독의 후임으로 토트넘의 감독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와 콘테는 같은 팀에서 뛰게 됐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의 데뷔전에서 첫 골을 넣으며 좋은 출발을 한 손흥민 선수는 콘테 체제에서는 보다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승리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올 때부터 미디어에서는 콘테 체제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핵심 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훈련에서 태도가 좋지 못한 선수는 죽여버리는 게 낫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선수들의 태도를 중요시하는 감독인 만큼 모범이 되는 훈련 태도를 보이는 손흥민 선수는 입지가 흔들릴 염려가 없었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콘테 감독은 매우 열정적이며 난 그것을 사랑한다. 경기장 안팎에서 열정적으로 뛰고 싶다. 그의 지도는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히며 콘테 감독을 지지했고 콘테 감독 역시 내게 손흥민은 아주 좋은 선수고 최고의 선수다. 그는 현대적인 선수다. 그는 훌륭한 수준을 가졌다. 그는 빠르고 탄력적이며 강하다.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건 최고의 선수라는 뜻이고 손흥민은 그런 선수다 라고 밝히며 손흥민 선수의 기량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현재 토트넘 레벨에서는 조금 가분할 수도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전임 감독이었던 누누 감독과 달리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팀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는 점, 그에 따라 선수들의 활동량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콘테 감독의 선임 효과는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에서 상승세를 타며 4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토트넘 구단에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되었고 손흥민 선수도 그중 하나라는 보도가 확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렌가의 컨퍼런스 리그 경기,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연기되었고 다른 경기도 연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연기된 경기가 늘어날수록 추후 일정에서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테 감독은 주전들의 출전 비율이 매우 높은 감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올 시즌 성적을 좌우할 변수처럼 보입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몰수패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그냥 탈락하고 리그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한다고 해도 챔스 티켓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유로파 리그 티켓을 얻을 뿐 큰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콘테 감독이 나락에 빠진 팀을 구했던 것은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지 않고 리그에 집중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점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게 떨어지고 챔스 티켓 한 마리 토끼만 바라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럽 대항전에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콘테 감독인데요. 팀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무라전 패배는 큰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첼시에 있을 때 FA컵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콘테 감독은 토너먼트 대회에 약하다는 인상도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3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하고도 사임을 할 정도로 한 팀에 오래 머물렀던 감독은 아닙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와 콘테 감독의 인연도 짧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손흥민 선수와 콘테 감독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이 올 수 있을까요? 토트넘의 전력상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